스타일라이프 오늘 밀리톡 정재욱 대표님을 찾아뵙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새롭게 기획한 노브레이크 인터뷰로 뵙게 됐는데요. 네, 영광입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밀리톡이라는 기업의 이름이 참 독특한데요. 네네.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밀리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네네. 뭐 군사 이런 쪽 기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뒤에 또 톡이라는 말이 붙거든요. 그래서 카톡 같은 느낌도 들어서 이런 이름을 만드시게 된 사연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밀리톡이라는 회사 이름을 쓰게 된 이유는 편집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군과 연관이 돼 있죠. 네. 밀리터리 토크를 줄인 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밀리톡이라고 하고, 최초에 저희가 이 이름을 쓰게 된 거는 저희 육해공군 장교 출신 유튜버들의 모임의 이름이 밀리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과 관련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다른 이름을 처음에 쓸까 하다가 아무래도 저에게도 친숙하고 다른 분들도 들었을 때 군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밀리톡이라는 회사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밀리톡에서 하는 일은 군과 관련된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이고요. 현재 에듀캐스트와 크몽에서 온라인 강의하고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군과 관련된 컨텐츠 모두를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이제 교육회사처럼 뭐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 정재욱 대표님 어떤 분이신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육군 3사관학교 48기로 졸업해서 육군 전후방 각지에서 보병 장교로서 지휘관과 참모 임무를 수행했고요. 2019년 전역을 하고 나서 학원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밀리톡이라는 회사의 대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역하신 때가 2019년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맞습니다. 아직 군기가 잡혀 있으셨는지 임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군대 용어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네. 고치려고 해도 네. 군 출신에서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뭐 제가 사전에 드린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자기소개하실 때 네. 전방 후방 전지역에서 네네. 지휘관과 참모로 근무했다. 네네네. 이게 상당히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참모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인정작군, 뭐 이렇게 인사, 네. 정보, 작전, 군수에서 이 네 가지 파트를 참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군 생활하시는 동안 지휘관 생활과 이런 참모부를 전부 다 경험하셨다라는 말씀인 건지. 말씀하신 인정작군 중에 저는 군수 빼고는 다 임무 수행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젊은 분이셔서 네. 군 경력이 그렇게 아주 길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두루두루 다 섭렵을 하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군 생활을 생도 생활까지 포함하면 약 8년 정도 했는데 야전에서 6년을 군 생활했고요. 6년 동안 세계 참모 임무를 하기 솔직히 힘들긴 한데 어떻게 소위 꼬인 군번이셨던 거죠? 안 좋게 말씀하시면 꼬인 거고요. 좋게 생각하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모 임무를 동기들보다는 좀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관련 컨텐츠라든가 네.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뭔가 보시는 그런 열려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좀 다른 것보다도 오늘 제가 찾아뵙고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인구하고 좀 관련이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최대 인구 정점을 찍고 이제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5천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부국강병을 외치시는 분은 인구가 1억은 돼야지 강대국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인구수로 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강대국이 될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는 생산성이 줄어든다, 생산력이 줄어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국민 개병 그런 원칙하에서는 국방력도 감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인구가 노령화가 되어져 간다라는 의미 때문에 청년층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국군을 놓고 본다면은 청년 인구수 감소는 즉 징병 대상자 수가 감소한다는 거고 징병 대상자 수가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국방력이 저하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군에서도 그 관련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질적으로 성장된 군대를 갖는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성에 처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군 생활 하시면서 전방과 후방, 지휘관 생활과 참모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군 병력 감소라든가 이제 군의 인적 자원 감소에 대해서는 좀 남다른 생각을 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거를 뭐 인구 절벽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이지만 그 합계 출산율이 지금 1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뭐 0.9명 정도 되더라고요. 합계 출산율이. 그래서 그렇게 급감하고 있는 인구 추세에 따라서 뭐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군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제가 군 생활을 시작했던 2013년부터 그리고 전역했던 2019년까지 전 후방에서 임무 수행을 했을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전방에 있을 때도 뭐 현행 작전을 수행하는 뭐 GP나 GOP는 병력을 우선적으로 충원을 해주고 있지만 뭐 나머지 패바 부대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방에 있는 그런 패바 부대들조차도 병력이 부족한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후방에서 임무 수행을 할 때도 또 전후방을 놓고 봤을 때 전방 안에서도 GOP하고 패바에서 이제 GOP가 우선되다 보니까 패바의 병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패바 부대는 소위 그 GOP 개념에서 말하는 네, GOP 부대, 패바 A 부대, 패바 B 부대, 여기서 네, 말하는 맞습니다. 패바 AB 부대를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알파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전방을 지키는 군대 네네. 입장에서는 전방에 있는 병력이 모자란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현행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뭐 GOP, GP 부대 제외하고 말씀하신 패바 알파브라고 부대조차도 병력이 부족했고요. 제가 군 생활했을 당시 현재도 그렇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그리고 후방에서 군 생활할 때는 전방도 그런 실정인데 후방은 더 열악했거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병력 충원율이 너무 낮아서 어느 정도냐면 그 군대에 보면 운전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전을 해야 되는 운전병이 부족해서 제가 중대장을 할 때 제가 직접 트럭을 운전해서 병력들을 태우고 훈련하러 다니고 그 정도였거든요. 운전할 수 있는 운전병이 부족해서 그런 게 너무 병력이 부족한 게 저는 체감을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군의 복지 수준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종합적인 처우를 개선해서 뭐 간부 유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모병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징병제를 이제 포기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 모병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그 군 병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특히 네네, 이제 맞습니다. 인건비의 현실화 문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급작스러운 전환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국군에 그런 모병제와 유사한 그런 제도가 존재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말씀하신 제도가 뭐 유급 지원병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임기제 부사관이라고 하고 있는 임기제 부사관. 네, 임기제 부사관이라고 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병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사로 임관해서 이제 하사로 전역을 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군생활을 하고 싶으면 이제 뭐 단기 복무 부사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사관을 하면서 장기 복무로 전환을 해서 이제 직업 군인이 되는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임기제 부사관 같은 경우도 그 과거에는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뭐 최근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보니까 요즘 뭐 최근 2년 사이에 지원율이 뭐 6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임기제 부사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예전에는 일반 부사관과 비교했을 때 임금도 차별을 두었었는데 현재는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임기제 부사관이 증가하고 있고 또 군에서도 간부 정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궁극적인 목적은 모병제로 가는 게 좋다고 보지만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돈이잖아요, 돈. 네네.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전환은 힘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사관들부터 정리를 시킨 다음에, 그래서 병력 구조를 개선을 하고 이제 나아가서 뭐 최종적인 모습이 모병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가까운 나라, 우리하고는 원수 같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일본 자위대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또 좋은 네. 그런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예, 나누는 걸로 하고요. 이제 지금 말씀 나눈 데까지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결국 군대 대한민국 국군의 초급 간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부사관도 그렇고 뭐 부사관 얘기 위주로만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제 부사관 역량이 증대된다는 건 그만큼 소위, 중위, 대위로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소대장, 중대장 자원들, 이 군 초급 지휘관들의 자질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런 간부를 양성하는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간부 양성 과정은 크게 대한민국 국군의 간부를 장교와 부사관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네. 뭐 우선 장교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거는 각 군에 사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학군단 ROTC가 있고 학사,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는 단기 간부 부사관, 예전에는 간부사관이라고 했죠. 뭐 특수사관 등등 여러 가지 지원 과정이 있고요. 그 부사관 같은 경우에도 뭐 민간인들 중에서 선발하는 뭐 민간부사관 과정이 있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생긴 것 중에 장기 복무가 되는 인간시 장기 복무 제도 부사관이 있는데 뭐 그런 제도들도 있고, 지원 과정은 뭐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뭐 말씀 안 드린 과정들도 많은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 지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요즘 그 수능 제도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 컨설턴트 도움을 받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어려움들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군도 이제 민간의 복잡한 사정 그리고 군의 복잡한 사정이 있다 보니 그런 간부 충원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뭐라 그럴까 일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들은 테크트리가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좀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컨설팅이나 멘토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홈페이지를 보면 밀리톡이 이제 밀리터리 컨텐츠 외에도 그런 간부가 되는 길들을 안내해주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능에도 입시 전문 컨설턴트가 있듯이 저희는 군입시라고 표현하는데 장교 부사관을 지원하는 군입시에도 그런 컨설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러한 일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교 부사관에 수많은 지원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모집 요강들이 있는데, 또 그런 너무 많은 정보들을 지원자 입장에서는 나의 적성과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군생활을 하려면 잘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누군가 좀 조언을 해주면 좀 더 편하게 뭐 공부를 준비하거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종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이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밀리톡에서도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강사진이라고 할까요? 멘토라고 할까요? 다 그 간부 출신들, 장교 출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뭐 그분들 경력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저희 밀리톡의 강사진은 육해공군 장교 출신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육해공군 다 있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다 있습니다. 각 군의 그 특수성이라든가 네. 뭐 지원 방법이라든가 선발 과정이나 어떤 인재를 선발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사진들은 뭐 육해공군 장교 생활을 최소 대위부터 그리고 소령까지 저는 엘리트 강사진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 정창욱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공군사관학교 교수도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교관 활동과, 그리고 전역하신 뒤에도 국방부 자문위원, 대테러 자문위원 등 군과 관련된 활발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수도방위사령부라든지 아니면 작전사령부 등과 같은 상급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은 강사님들이기 때문에 군과 관련된 현실적인 조언이나, 그리고 지원자들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그런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훌륭한 강사진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강생들 반응은 어떻게 나오나요? 네, 지금 오늘 인터뷰를 하고 있는 오늘이 육군의 민간 여군 부사관 최종 합격이 발표난 날이거든요. 네. 최종 합격했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연락이 계속 오거든요. 심지어 오늘 연락 온 분 중에 3번이나 도전을 했는데 계속 불합격을 하시다가 면접에서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이번에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청 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문자가 오셔서. 그런 정도로 수강생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으냐면 저희는 그냥 수업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라고 하죠. 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지원자분이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군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리고 시사안보와 관련된 뉴스 등을 저희가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수업은 끝났지만 저희 인연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또 최종 합격을 오늘처럼 하고 나서라도 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군생활이 시작일 뿐이잖아요. 군생활에서 오는 뭐 그 다양한 뭐 궁금증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군생활을 이미 최소 대까지 한 강사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사후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후관리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지휘관 출신이신 분들한테는 병력관리 개념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도 좀 네네. 듭니다. 아무래도 뭐 대위쯤 되시면 보병 같은 경우에 중대장 네, 맞습니다. 최소의 전술 단위를 운영하던 분들이기 네네. 때문에 병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현역 생활하셨을 때 병사들에 대한 마음도 좀 남다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형제들, 동생들 같은 생각도 있지만 지휘관이기 때문에 공사구별을 또 하는 부분 이런 점에서 좀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이랄까요? 좀 그런 복잡한 그런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이 멘토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좀 남다를 거다 뭐 이런 예상이 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는 저도 많은 생각이 계속 확장이 돼서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계속 막 생기고는 있는데요. 네네. 그 인터뷰가 너무 길어지면은 이 인터뷰를 이제 영상으로 보시거나 기사로 읽으시는 분들한테 혼선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질문을 좀 매듭을 지어볼까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밀리톡을 운영하시면서 갖고 네. 계신 계획이라든가 미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네, 저희 현재 밀리톡은 군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현재는 민간에서 군 입대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에 관한 컨텐츠만을 제작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인 인적성 검사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요. 이것이 완성이 되면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을 아는 거죠. 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첨삭까지 그런 서비스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민간에서 군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처럼 군대에 있다가 사회로 진출하는 전역 예정 장병들에 대한 사회 적응을 돕는 그러한 컨텐츠 개발도 진행하는 게 저희 밀리톡의 목표입니다. 네. 인적성 검사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남자들 군대 가면은 기본적으로 신교대에서 하던 MMPI 검사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네네. 네, 근데 MMPI 검사를 저도 제대하고 나서 그 심리 검사하시고 이런 분한테 MMPI를 말씀드렸더니 네. 굉장히 생소해하시면서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네네. 잘 하지 않는 거라고. 근데 군대에서 하게 되는 인적성 검사는 아무래도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MMPI를 하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어쩌면 군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 인적성 검사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진로 적성과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형태의 인적성 검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저희는 인적성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유는 장교 부사관 선발 과정에서 그 인적성 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서 합부를 판정 지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이 지원자가 우리 군대라는 조직에 적합한 인재인지 아니면 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필기 점수가 만점이라도 아니면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아도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장교 부사관의 뭐 지원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 불합격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요즘 뭐 편집장님 세대나 제 세대도 그랬겠지만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하는 세대도 아니고 또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뭐 사회성이라든지 아니 자기 표현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한 분들이 다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교부사관은 뭐 작게는 3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앞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 간부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잘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뭐 손자병법에도 나와있잖아요. 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첨삭 서비스까지 그렇게 제공을 하려고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밀리톡이 앞으로 잘 되어져서 정병 강군을 만들어야 되는 대한민국 국군에게는 또 헌신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군대의 간부의 길을 가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